네, 먼저 첫 번째로 개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요약, SPC 허용을 중심으로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 주제이고요. 개정 벤처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은 요약해서 벤처 투자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정 요약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전 법무법인 린의 서범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린에서 주로 M&A와 금융 그리고 TMA 분야, TMT 분야의 파트너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회사 사내 변호사로도 재직한 경험이 있어서 금일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보니 다양한 회사의 그 사내 변호사분들과 또 임직원분들께서 신청을 해주셨더라고요. 많은 관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요 금일 발표 이후에도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추가적인 후속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저의 발표 목차입니다. 우선 이번 벤처 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벤처 투자법 개정안 중에서 특수 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허용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근본 벤처 투자법 개정안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벤처 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처 투자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히 어떻게 이 법이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벤처 투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약칭해서 중소기업 창업법과 그리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해서 벤처기업법에 나누어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소기업 창업법에는 주로 중소기업 창업 투자회사, 즉 소위 VC라고 일컬어지는 회사들에 관한 규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기획자들, 소위 엑셀러레이터,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즉 창투조합이나 창투펀드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법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즉 KVF와 개인투자조합에 관한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법과 벤처기업법 규정들이 서로 준용하는 규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벤처투자가 점점 활기를 띠게 되면서 그 벤처투자에 관한 사항을 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규정할 필요성이 좀 대두가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2020년도 8월 12일자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즉 현행 벤처투자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중소기업 창업법과 또 벤처기업법의 산지에서 규정되어 있던 그 벤처투자에 관한 내용들이 벤처투자법에 좀 잘 체계적으로 규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2023년 6월 13일자에 국무회의에서 일부가 개정 의결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주요 내용은 선진 벤처 금융기법을 도입한다. 그리고 투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2023년 6월 20일자에 개정안이 공포가 되었고요. 이 개정안이 2023년 12월 21일자에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도 시행에 앞서서 하위 법령인 벤처투자법 시행령 등이 정비될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벤처투자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먼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벤처투자법상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변경이 됩니다. 기존의 창업투자회사, 저희가 소위 창투사라고 불리던 명칭이 변경 후에는 벤처투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합벤처금융기법의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서 조건부 지분 전환 계약 제도가 도입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저금리 융자와 신주 인수권을 결합하는 방법으로 스타트업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조건부 융자 제도가 또 신설이 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 자원 확보를 위해서 특수목적회사, 즉 SPC 설립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 제도들을 통해서 투자와 융자를 복합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게 되어서 복합 벤처 금융기법의 도입이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투자 규제 완화에 관한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로 인수합병 기금, 즉 M&A 펀드의 경우에는 신주 투자 의무가 좀 폐지가 되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업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벤처 투자 회사와 또 창업 기업자에게 이중으로 적용되던 그 의무들이 있었습니다. 그 의무들을 하나로 정리하는 듯 투자 규제가 완화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벤처기업법 개정안의 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조건부 지분 전환계약 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제도는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기업가치 산정이 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자가 처음에는 스타트업들에게 대출을 해주었다가 이후에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 산정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이를 지분으로 바꿔서 보유하는 방식을 가능케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요. 우선 투자자가 스타트업에 대출을 먼저 해주되 향후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해서 기업 가치가 산정되게 되면 이 투자자는 스타트업으로부터 전환 사채를 발행받아서 지분으로 전환을 할 수 있고요. 근데 만일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피투자 회사의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 대출 계약에 따른 원리금 상환은 받을 수 있는 일종의 안전장치가 마련되는 것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해지는 면이 있고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도 투자 활로가 다양해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정안 두 번째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투자조건부 융자제도는 초기나 중기 단계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받기 전까지 직면하게 되는 자금 융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요. 스타트업이 저금리 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기관은 초기 내지 중기 단계 스타트업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스타트업으로부터 그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습니다. 이후에 스타트업이 VC 등으로부터 후속 투자를 유치를 하게 되면 그 금융기관은 해당 후속 투자금으로 기존의 융자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금융기관으로서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받는 만큼 그 스타트업들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하도록 하고요. 또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신주 인수권을 부여하는 대신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또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때 후속 투자금으로 금융기관에 융자금 상환을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후속 투자를 받는 그 VC와 또 저금리 융자를 하는 금융기관 간에 상호 연동을 해서 그 융자 정보와 투자 심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서는 기대되는 바가요. 그 우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정책 융자를 통해서 투자조건부 융자 전용자금 500억 원 규모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후에 기타 공적 기금과 민간 금융기관으로 또 제도가 확산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명칭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간단히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벤처투자법상에는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즉 창투사라는 명칭이 있는데요. 이것이 개정안으로서 벤처투자회사로 변경이 됩니다. 현행 벤처투자법 제2조 제10호의 이 명칭 정의에 대해서 뭐라고 기재가 되어 있냐면 벤처투자를 주된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의 규정에 따른 주된 업무 내용, 즉 벤처 투자를 업으로 한다는 것과 일치를 시키기 위한 것이 명칭 변경 이유의 하나이고요. 그리고 또한 창투사가 운용하는 조합의 명칭이 그 현행 벤처 투자법상의 벤처 투자 조합 인정을 고려해서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이 또 하나입니다. 2023년 12월 21일부터 창투사에서 벤처 투자 회사로 명칭이 변경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수합병 기금, 즉 M&A 벤처 펀드의 규제 완화에 관한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벤처투자법상에는 벤처투자조합, 즉 벤처 펀드의 투자 의무 관련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즉 벤처투자법 제51조의 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고 돈법 시행령 제35조에 이제 관련 내용들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벤처투자법 제51조는 벤처투자조합 출자 금액에 따른 의무 투자 비율 산정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하위 법령인 그 벤처투자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벤처투자조합은 결성 이후 3년 내에 출자금의 40% 이상을 그 벤처기업의 신주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0%를 초과해서 투자할 수 없다고 현행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는 벤처 투자 조합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처분 등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규정 때문에 벤처 투자 조합 형태의 M&A 펀드가 만일 조성되는 경우에도 그 운용 자산의 40% 이상을 신주에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상장사에는 20% 이하로만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되는가 하면 그 일반적으로 M&A 펀드는 그 약정 총액 전액을 구주에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벤처 투자법상 M&A를 목적으로 조성된 벤처 투자 조합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법령상의 제약 때문에 구주로 투자하는 형태 외에도 별도로 신주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또 신규 딜을 따로 발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장사 투자 비율 제한도 있어서 일반적인 M&A 목적의 펀드 성격과는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벤처 투자법 개정안은 우선 M&A 벤처 펀드의 인수 대상 기업 지분 매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고요. 이를 위해서 현행 법령상 40% 이상 신주 투자 의무를 규정한 내용을 완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추후에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서 신주 투자 의무 규제 폐지를 추진하겠다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상장법인을 통한 인수합병에 용이하도록 M&A 벤처 펀드의 경우에는 현행 20% 이하까지만 상장법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제한도 완화하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추후 구체적인 투자 비율은 이제 시행령에 명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에 대한 이중 의무 회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존의 벤처 투자 회사에 대한 규제와 또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규제가 그 이중으로 적용되던 그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그 투자 의무와 또 행위 제한 의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표에서 살펴보시면은요, 우선 투자 의무 완화에 관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는 초기 창업 기업에게 40% 이상을 투자해야 하는 투자 의무가 있었고요. 그런데 초기 창업 기업 투자 목적의 벤처 투자 조합을 1개 이상 보유하여 운용을 하게 되면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추가되어서 그 규제가 좀 완화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행위 제한 완화에 관한 것인데요. 기존의 법령상의 창업 기획자에게 적용되는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그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는 사모펀드 결성도 불가능하고 또 벤처 투자 회사의 주식 취득도 안 되고 창업 기획자가 직접 선발 보유한 초기 창업 기업 이외에는 그 경영 지배 목적의 투자, 즉 지분 50%를 초과하는 투자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와 다르게 벤처 투자 회사에는 해당 행위 제한이 없었는데요. 금번 개정안으로서 결과적으로 그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도 그 창업 기획자에게 적용되던 행위 제한 규정을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즉 벤처 투자 회사 겸용 창업 기획자의 경우에도 그 일반적인 벤처 투자 회사와 동일하게 사모펀드 결성도 가능하고 또 인수합병 목적으로 이제 다른 벤처 투자 회사의 주식 취득도 가능해졌고요. 그리고 7년 이내로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배 목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벤처투자법 개정안행 중에서 그 특수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허용에 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에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자원 차입을 위한 특수목적 회사, 즉 SPC 설립 허용에 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SPC를 활용한 구조화는 주로 그 사모투자, 즉 P에서 썼던 방식인데요.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가 별도로 SPC를 설립을 하고 이를 통해서 외부에서 자금을 차입을 해서 투자 금액을 대규모로 집행 가능하게 했던 그 레버리지 투자 방식입니다. 현행 벤처 투자법상의 벤처 투자 조합은 그 앞서 설명드린 그 사모펀드와는 달리 그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허용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근본 개정안에는 벤처 투자 조합이 금융기관 차입이 가능한 특수목적 회사, 즉 SPC를 설립해서 SPC의 출자금과 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차입 재원을 합친 그 대규모의 투자금을 통해서 그 스타트업에 대한 후속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본 SPC 설립에 관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벤처 투자조합이 100%를 출자한 특수목적 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을 보증하려고 그 기술 보증기금의 투자 매칭 보증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벤처 투자조합의 SPC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그 벤처 투자에도 SPC를 활용한 외부 차입이 또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스타트업의 스케일업과 벤처 투자 회사들의 다양한 투자 구조가 설계가 가능해지는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그 기존에 논의가 있었던 내용인데요. 사실 그 벤처 투자법상의 특수목적 회사 설립 도입은 2020년도 8월에 벤처 투자법이 신설되었을 때에도 논의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서 보시는 표가 그 당시 논의의 내용이고요. 그 당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SPC에 관한 등록 운용 요건에 관한 내용들이고요. 투자 목적 회사는 자기 자본의 300% 이내로 사입이 가능하도록 사입 한도를 정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이 단독으로 투자 목적 회사 지분의 100%를 보유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에 대한 출자금은 조합 약정 총액의 40%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지금 현행 그 법에 담긴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개정안에서 이제 하위 법령으로 규정할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시면은 그 벤처 투자법상의 투자 목적 회사 신설은 그 법 제51조의 2로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의 투자 목적 회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에 보이는 것이 해당 조항입니다. 그 간략히 보시면은 우선 벤처 투자 조합이 설립한 투자 목적 회사는 상법상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벤처 투자 조합이 단독으로 100% 출자할 것 이런 내용은 동일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상근 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본점 위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목적 회사를 설립한 벤처 투자 조합의 업무집행 조합원, 즉 GP에게 회사 재산의 운용을 위탁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 해상은 이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추후 입법되는 하위 법령을 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 도입은 그 유동성 한계에 몰린 스타트업들에게 활로를 제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M&A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창업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 즉 엑시트를 할 수 있는 길이 좀 수월하게 열릴 수 있고, 또 인수자 입장에서는 성장성 높은 스타트업을 합리적인 기업 가치에 인수하게 되는 경우에 향후에 이제 경기 회복기에 이를 재매각해서 자본 이득을 노려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벤처 투자 펀드 규모가 미미해서 자금력이 필수인 그 M&A 시장에서 좀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즉 국내 벤처 캐피탈이 운용하는 벤처 펀드 규모가 평균 약 30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상장사에 비유를 하면은 시가총액 한 350억 원 미만의 한 스몰캡, 즉 소형주도 인수하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그 아까 살펴본 것처럼 벤처 투자법 개정에 따라서 M&A 벤처 투자 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 의무가 좀 완화가 되고, 또 벤처 투자 조합의 SPC 설립이 허용돼서 대규모 자금 차입이 가능해지면 자금에 대한 차입 매수를 통해서 스타트업 M&A 시장이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본 벤처 투자법 개정안의 시사점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벤처 투자법 개정안은 최근 벤처 투자 위축에 대한 당국의 어떤 고심과 고민의 흔적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가 되고요. 그 타깃책을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고물가와 고금리 현상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또 이에 따라서 세계 각국에서 벤처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경우에도 다르지 않아서 그 벤처 투자와 벤처 펀드 모두 그 결성면에서 2022년 하반기부터 좀 감소세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창업 초기 기업은 금리 부담에 따른 성장 자금 조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또 그 중기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후속 투자를 유치하는 데 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성장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장 IPO나 아니면 M&A 추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등 그 스타트업들이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합동으로 TF를 구성해서 그 벤처 스타트업 업계가 당면한 위기를 좀 극복을 하고, 또 미래의 성장 동력을 안정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하는 데 고심을 해왔고요. 근본 벤처투자법 개정안도 그 노력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안을 통해서 다양한 벤처금융 기법이 좀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또 투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의 자금 경색을 좀 해소를 하고, 그리고 벤처 투자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타당성 있는 개정안이 되기 위해서는 좀 현장의 그 스타트업 종사자분들이나 아니면 벤처 캐피탈 관계자분들로부터 의견을 좀 수렴을 해서 그 하위 법령을 입안을 할 때 구체적으로 좀 합리적인 내용을 담은 그 기준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Q&A는 그 저희 김율지영 변호사님의 발표까지 다 듣고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나온 상태는 아니어서 이번 발표 이후에 또 시행령이 발표가 되는 대로 개정안에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담은 발표를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